네, 여러분 코스피 가져왔습니다. 일단 코스피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세계 경제가 흐르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볼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스닥을 먼저 볼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나스닥을 매매하시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일부러 차트에 특화된 트레이딩 뷰로 가져왔고, 가격 같은 거 포인트 같은 건 다 똑같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14,401 이 선입니다. 이 선을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향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중간 라인에는 사실 얘가 지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좀 큰 폭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보면은 13,800부터 13,700까지는 좀 열려 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러니까 우린 이걸 봐야겠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뻔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오고,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서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사실. 개별 주식,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의 안정성도 담보를 못한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지수를 볼 때 뭘 봤습니까? 개별 종목으로. 그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게 뭐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 시리즈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을 볼 때 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면은 거의 342%가 올랐다. 월봉으로. 뭐 에코프로 이런 거에 비하면은 장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는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는 전체 자산, 세계의 전체 자산 순위에서 10위권 안에 랭크된 놈입니다. 10위. 10위권 안에 랭크된 놈들이기 때문에 빵 자체가 다르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십 조 달러였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놈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빠질 때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마지노선으로 본 가격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411달러. 411달러를 아래로 돌파해주면 얘도 담보하지 못한다. 얘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깼어요. 깼고 나스닥도 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가 마지노선이었다. 이 선 자체가. 근데 여기를 지금 하향 돌파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 손절을 좀 했다. 손절했는데 뭐 손절 크지 않죠. 손절 해봤자 3에서 4% 정도 손절을 했다. 전체 자산의 3에서 4% 정도. 이 정도면은 뭐 금방 복구합니다. 이거는 5%만 먹으면 복구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에서 오히려 밑에서 안전하게 받는 게 손해도 복구하고 나아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선은 어디냐면은 이쪽입니다. 이쪽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대략 2250 정도 됩니다. 2250포인트 정도 되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마이너스 아까 체크해봤는데 1.7%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내릴 게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이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받던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에서 뭘 산다고 한들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는 놈도 있고 내려가는 놈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 파동들을 하나하나 다 발라먹는 것보다는 큰 자리에서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별 주식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SK 이노베이션 가져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약손실로 빠져나왔습니다. 전략에 실패를 했다. 근데 뭐 실패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았을 때 빠르게 손절하는 강단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자평하자면은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리가 어쨌든 지금 손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 자리를 보는 게 아니고 좀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 첫 번째 뭐 자리로서 가격적으로서 틀렸다면은 일단 가치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이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얘 퇴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그런 의견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근데 가격적으로 이탈을 했다는 건 여러분 좀 어떻게 알아들으셔야 되냐면은,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근데 가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종목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가치라는 거는 사실 따져보면은 뉴스 같은 걸 보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안 좋은 놈들이 없다. 안 좋은 놈들이 없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떻게든 꿰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가격이다. 왜 가격을 중요하게 보냐면은 어쨌든 시장에 표현되는 것들은, 가치가 표현되는 건 가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좋은 놈이라면요,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적당한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우리보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더 빨리 찾습니다. 걔네들도 다 같이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면은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었어야 됐다. 근데 지금 계속 좋아 보이는 것들이 외인이라든지 기관한테는 뭔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인 측면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딱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요 선, 이 마지막 선이 137,800원이었습니다. 이 선이 돌파된 이상 아래로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나는 조금 오래 볼 거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오래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137,800원 아래에서 조금 크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자제하셔라. 조금 더 큰 자리를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어쨌든 놓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치적인 측면을 한번 뉴스라든지 세계 정세 엮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시다면은 010-4889-2996 010-4889-2996 이쪽으로 숫자 1번 한번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이 나도 손절을 났다고 좀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죠 여러분? 010-4889 일단 2996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손절이 나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SK이노베이션에서 손절 나도 다른 거에서 지금 메꾸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좌를 보면은 플러스에 있는데 딴 데서 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 그리고 대응 자료 궁금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10-4889-2996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뉴스 좀 가져와 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뭐 산업부 주최, 키아트 주간 K걸스데이 개막식 개최, 뭐 쓸데없는 뉴스죠. 이런 뉴스 패스하고 조금 제가 한번 써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위기와 기회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위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기차 관련, 그러니까 결국엔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관련 배터리, 배터리 이쪽 부분인데, 이쪽 섹터인데, 결국에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사시는 분들은 이 위기를 보고 사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의 맥락을 보면은 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쪽은 확실한 수혜가 있어서 잘 갔는데, SK이노베이션은 관련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 베팅할 만하다 하시는 게 이제 그분들 논리인데, 사실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전기차 배터리 실적이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전쟁으로 인한 미국 유럽 시장의 축소에 있겠습니다. 미국 유럽 시장에, 그리고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일단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하회를 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전기차들이 이제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가격 경쟁. 테슬라만 해도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 한 2년 동안 할인을 3번을 했나?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자기네들 차 가격을 계속 깎는 건데, 막 그게 좋은 타겟법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격적으로는 그러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거품이 좀 빠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품이.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소재가 좋고 이런 건 알겠는데요, 사실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빠지는데 이제 에코프로나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된 애들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조금 오르는 애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는 SK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SK온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지금 똑같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 빵꾸를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빵꾸를. 근데 지금 이 빵꾸를 메꾸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SK온이 일단은 2차전지 시장이 살아나면서
같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SK 이노베이션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적으로 보면 당장 위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기회는 역시나 정유 석유 이쪽입니다. 정유 석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회에 있어서 정유 석유를 보는 거는 SK 이제 어스겠죠. 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남중국해에서 석유 원전도 발견하고 이랬는데 원전이 아니지. 그 원전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원유 이제 생산하는 곳도 발견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니네들은 이제 가격 빵꾸를 메꿔줄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좀 애매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아직 뭔가 부족해. 이런 기회에 있어서 정유 석유 이쪽 섹터에서 이득을 보기에는 아직 기름값도 조금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가지고 SK 온의 빵꾸를 메꿔줄 수 있을 그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근데 어쨌든 기회라고 그래도 말씀을 드린 거는 전쟁 자체가 지금 계속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24년도까지 제가 봤을 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당장 내리더라도 조금 석유라든지 이런 데서 상쇄를 시켜줄 만한 요소들은 2024년부터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는 이렇게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기본적인 2차전지 대장주들은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사실 이노베이션 많이 빠지긴 했어도 얘네만큼 빠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 석유 정유 쪽에서 어느 정도 상쇄를 이미 조금은 해주고 있다. 그나마 이 기회라는 것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월가에선 템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심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심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 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심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20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베거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배 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 해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더라.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시장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 돈 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 IPO들을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하는 게 아니고 한탕 너무 한탕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 놓으면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다 돈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2~3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0배, 잘 가면 20~3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세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세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은 1~2년, 길면은 3~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은 꿈틀꿈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 회사를 샀다고 얘네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 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4889-2996 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 2년,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 4년에서 1, 2년 차에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보내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도 하라, SK이노베이션의 뿔난 주주들. 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도 좀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이 위기의 구간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한데, 위기의 구간을 어떤 식으로 넘길 수 있을지 당장 사업적으로 타개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유, 석유 이쪽이 바로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SK이노베이션한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기회가 없다.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화끈하게 해야 된다. 화끈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 동네 LNF는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 금액이 1년 동안 1억을 쓴대요. 1년 동안 1억. 이런 거는 해줘도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통 크게 화끈하게 해가지고 좀 주주들 같이 재고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조금 위기이기도 하고, 그치, 유상증자가 지금 보면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거부터가 조금 뭔가 잘못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결과론적인 거기도 하고, 우리는 일단은 가치평가를 재고해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볼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 함부로 이제 매매에 뛰어들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 댓글로 내용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분석해서 영상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조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초성 퀴즈 가져왔습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혹시?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를 제공을 드립니다. 문제를 제공드리고 이렇게 힌트, 자음을 같이 제공드리는데, 자음과 문제에 이제 제가 제공드리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셔가지고 저한테 정답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 2차전지 승부사. 사실 여기만 듣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은 여러분이 주식을 뭐 수익을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이거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배터리 아저씨 누굽니까? 이거 지금 바로 나와야 돼요. 네, 배터리 아저씨. 그래서 힌트 나갑니다. 비읍, 시읒, 히읗 누굽니까?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010-4889-2996. 이걸 한 글자씩 보내시면 안 되고 이어서 보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010-4889-2996 여기로 번호로 이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주신 분들에게 상품 나가고 있습니다. 010-4889-2996. 그래서 상품이 뭐냐? 선착순 10분에게 기프티콘을 제공드리고 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인 이유는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쉬워서 문제를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그래서 번호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010-4889-2996 4889-2996으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착순 10분 선물 나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